검찰의 강압 수사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이용한 김문수. 끔찍한 여성 혐오 발언을 온 가족이 보는 TV 앞에서 커뮤니티 떡밥처럼 던진 이준석. 수준이 처참한 걸 떠나서 인간이 되길 포기한 자들의 언어폭력을 2시간이나 시청해야 합니까? 인간 혐오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준석의 그 망언 뿐만 아니라 2시간 내도록 진짜 폭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불쾌한 토론회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토론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면 대선 토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유세합시다. 유세는 지지자들만 보잖아요. 자기가 응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유세고. 근데 대선 토론회는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TV를 틀었는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정말 폭력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그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대선 토론 수준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핵무장이라고 핵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핵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가 저기서 핵무장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는 미국 눈치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자주적인 입장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핵무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핵무장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핵과 핵을 가지고 핵전쟁 하자는 얘기예요. 네. 전쟁할 놈입니다. 전쟁할 놈. 핵을 무장하는 게 자위력이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공격용 핵을 개발하자는 게 저 김문수의 정책인 거예요. 윤석열이랑 한 얘기랑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사드 얘기라는데 사드가 미국의 방어용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사드가 미국의 방어용이지 그럼 무슨 용이에요? 고고도 미사일인데 북한이 우리나라 치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사드를 갖다 놨습니까? 중국에서 쏘는 미사일 사전에 잡으려고 레이더 돌리려고 거기다가 사드 기지 우리나라에 설치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몰라요? 관련해서 이혜영 교수님이 페북에 이준석이 사드 전문가냐 하고 팩폭을 날리신 게 있는데 제가 몇 네. 가지 가져왔습니다. 미국 방어용이 맞다. 사드는 1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대북 방어용이다.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리가 가까운데 저각 발사를 하겠죠. 아 이거 상식이잖아. 두 번째는 괌이나 일본의 후방기지 등의 방어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전략미사일을 탐지 등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것만 봤었을 때 분명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방어용이다. 뭔 알고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휴 진짜 준석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해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맨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또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얘는 진짜 그냥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미국의 변기창이 되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저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변기창으로 변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시설을 구축하고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아니 미국 무기를 왜 한국산 탄약으로 메꾸죠? 왜요? 너무 누가 그렇게 합의됐어요? 머리가 아찔해요. 아 진짜 주한미 사령관 이 사람이 한국이 중국 앞에 브런슨, 떠 있는 네.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해서 질타를 받았죠. 네. 그런데 항공모함 축에도 못 껴 이제는. 변기창. 그러니까 무기 생산 기지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생산해서 미국에 갖다 줄 거예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써먹었었어요. 그렇죠. 변기창으로. 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볼 때는 잊힐 수 없는 기억이라고 봐요. 너무 정서적 충격이 온 커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옛날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밥 먹고 오면서 막 조폭 중간 보스와 두목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두목이 일어나서 야구방망이로 한 명을 때려 죽여요. 식탁 테이블에서 네네. 유혈이 낭자하게. 그때 이 준비한 사람들이 완전히 얼음이 되잖아요. 예. 너무 갑작스럽고 밥 먹는 자리인데 네, 지금.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래놓고 그 두목이 물어봅니다.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너의 입장은 뭐냐. 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자, 그 이준석이 어저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방송에서. 네. 그런 시연을 하고 끔찍한 장면을 시연하고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야,
뭐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에 가해진 정신적 네. 테러죠. 폭력이고. 저 그래서 어저께 이준석 후보가 왜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네네.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아하. 뭐 토론 처음부터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대신 거꾸로 1, 2차에 비하면 긴장은 많이 풀려 있더군요. 그 다음에 1, 2차 때 이재명 후보한테 좀 밀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네.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응어리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까였다. 쉽게 하면 반드시 졌다. 긁혔다.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아. 이재명 후보를 복수하리라. 밟겠다. 복수하겠다. 그래서 마음에 복수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초반부터 굉장히 거친 말들을 써요. 야바이꾼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시작점부터 굉장히 거칠어요. 공격이. 네. 1차보다 더 거칠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계속 회피합니다. 그 답을. 그러자 자 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 좀 해라. 네네. 이런 식으로 아. 이준석을 이제 몰아붙여요. 아하. 몰아붙이니까 이준석이 드디어 이제 열을 회심의 빵 터져가지고 네.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터트린 거죠. 한마디로 폭주한 거죠. 폭주했다. 이성을 잃고 아하. 그러면서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될 대로 되라군요. 네, 그 젓가락이 순간에는 막 나온 거죠. 이제 네. 거기서 진짜 끔찍한 얘기들이. 끔찍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방망이 들고 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사람 죽인 거라 그 이거죠. 다음에 이제 참 어떻게 맞는 생각하세요? 말씀이네요. 이렇게 네, 물어본 거랑 네. 똑같은 거죠. 그 이준석의 그 저열한 그 병적인 공격성 또는 승부욕, 네. 복수심 네. 이런 것이 불러낸 참사다. 그래서 이준석은 그야말로 한번 열받아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온갖 더럽고 야비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민들한테. 아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네. 이건 대국민 테러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끔찍하네요. 그 순간 돌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네. 윤석열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도 그때 막판에 돌아가지고 계엄 때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렇죠. 합리적 절차도 없는데.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주먹을 주로 쓴다면 네네 주먹을 쓴다면. 이준석은 주둥이를 쓴 거죠. 주둥이 테러범이에요. 이놈은 네. 아주 그 끔찍한 인간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럼 사회자가 왜 제지하지 않았냐? 네. 저는 아까 그 얘기 그래 꺼낸 거예요. 너무 당황했다 다들.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면 네. 그 순간 다 얼어요. 선방.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제동을 못 구운 거예요. 네. 당황해서 순간 그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도 그 순간은 하얘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끔찍한 장면을 본 것, 혹은 뭐 달리 비유하자면 방송 중에 갑자기 옷 다 벗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생방송 중에 예. 그 장면을 봤을 때 뭐라고 지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죠. 순간 하얘지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권영국 후보도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고 네. 사실 그 자리에 혼내줬어야 되잖아요. 네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지금 이거 할 짓이냐. 예. 또 사회자도 이준석 후보 경고합니다. 그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하얘진 거예요. 김문수 빼고. 네. 김문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해를 몰라요? 못하죠. 이 원고에 없는데 원고에 써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문수는 몰라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왜들 그러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고 나머지는 하얘진 거예요. 그게 권영국 후보가 끝나고 나서 막 화가 나서 네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글도 쓰고 그랬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붕 찐 거죠.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저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정신적 테러에 대한 정신적 충격 네네. 그 고통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놈은 이제 다시는 네. 다시는 그 정치할 수 없게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토론 방식도 바꿔야 돼요. 아하. 어저께 같은 방식 안 됩니다. 더 이상. 네네. 그래서 대선 토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문수 이준석 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방지해야 됩니까, 선생님? 고장난 농기 금지. 금지. 한 말 또 하는 거 금지. 네. 주둥이 테러 금지. 그다음에 이제 주둥이 테러 금지. 그다음에 혐오 발언 금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내란 세력, 극우 네. 세력이 뭐 정치를 잘해서 음. 정책이 좋아서 음. 집권을 해왔습니까?
딱 네. 두 가지로 먹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예. 하나가 색깔 공격, 또 하나가 그러니까 도덕성 공격. 도덕성 공격. 이 두 가지로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번 대선 토론도 딱 그 두 가지만 한 거예요. 예. 색깔 공격과 도덕성 시비. 두 가지로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공약은 없어요. 예. 상대방을 그 두 가지로 죽이는 거. 네, 이게 네. 얘들의 죽이는 거. 생존 비법이었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네. 그 이유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색깔 공격 잘 안 먹히죠. 안 먹히고. 그다음에 도덕성 시비도 지난 대선 때는 좀 효과를 봤지만 네. 이번에는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먹힌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오래 당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서 이제 지루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범국민 그렇죠. 검증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돼버렸죠. 아니라는 예. 사실 다 알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그걸 우려먹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네.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토론의 장면은 새삼스러운 장면이 아니고 아하. 우리가 70년, 80년 넘게 계속 본 장면의 축소판이다. 아 원래 저런 건데 예, 막장판이다. 막장이었는데. 예. 그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이번 대선 토론에서 보여준. 보여준 거다.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내란 세력이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내란 세력이 여태까지 저렇게 해왔구나. 네. 이걸 보여준 거죠.